이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9구단 8단을 출력하는 작업이 겹치죠. 그러니까 겹치니까 뭐 쓸 때마다 출력해서 호출하면 출력이 아니라 호출하면 편하죠. 뭐 전에는 뭐 이런 게 좀 여기마다 계속 있었으니까 줄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다음 내용은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그러면 함수를 좀 비유하자면 함수를 자판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매개 변수는 동전 투입구, 리턴은 배출구라고 할게요. 뭐 음료 나오는 통 있죠? 그래서 매개 변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자, 변수가 들어왔죠. 어쨌든 변수예요. 뭐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뭐 개념 다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도 변수의 일종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다 지우고 얘도 지우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밖에다 뺄게요. 오케이, 이 정도. 자,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만들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호출을 해줘야죠. 그리고 호출할 때 함수 이름 쓰고 소괄호 붙이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름 같은 거 찾아가서 안쪽에 있는 일 실행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전역 변수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다시 집어 넣어서 지역 변수로 만들게요. 이래도 상관없죠. 그래서 8단을 여러 번 출력하고 싶다. 여러 번 실행하면 돼요. 100번 하고 싶다. 100번 실행하는 반복문 만들면 됩니다. 이러면 100번 될 거고. 근데 여기서 함수를 정의할 때 i가 나왔죠. 그리고 또 함수 밖에서 i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 함수 내부의 i는 지역 변수고요. 그리고 함수 밖의 i는 전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는 함수 끝나면 없어지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는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고. 원래는 변수 이름 겹치면 원래 있던 값에 새로 덮어 쓰는데 여기서는 개념이 달라요. 얘는 재활용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고요. 재활용한 게 아니고 함수 내부에 만들어봐야 어차피 이 함수가 끝나면 사라지는데 재활용이 가능할 리 만무하죠. 일단은 일단 요거 지우고 다시 원래대로 다시 업무 상황으로 돌아와 볼게요. 해야 하는 일이 이번에는 8단 출력이죠. 이렇게 함수를 잘 만들어 놨고 함수만 실행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5번 출력해달라. 그러면 5번 호출하면 됩니다. 100번 하라고 하면 반복문 안에 쓰면 되니까 간단해졌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8단으로 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9단 출력해달래요. 뭐 자주 있는 일 아니니까 뭐 8단 내부에 있는 거를 복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를 9로 바꾸고 자,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9단 호출하면 잘 나오죠. 뭐 자주 있는 일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말았습니다. 근데 뭐 같은 요청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 한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100번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함수 만들면 편하죠. 그래서 뭐 이번에는 9단이 아니라 뭐 10단이 됐어요. 그리고 10단을 호출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로 정의한 다음에 함수만 호출해주면 뭐 곱하기 이거 일일이 장황하게 쓸 필요가 없죠. 일단은 그러면 함수의 개수에는 제한 없으니까 뭐 몇 단 출력하는 거든 요청 들어오면 그거에 맞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처리하는 게 가능해졌고, 만들어 놓은 거 정의한 거 호출만 하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거는 상황이 좀 안 좋네. 좀 가능하게, 좀 식별 가능하게 할게요. 이거는 내용 설명하는데 뭐 크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결과 보는데 좀 편하게 하려고. 어? 이렇게. 그냥 이거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기 위해서 쓴 거고, 그래서 이 함수 만들어서 일 편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을 몇 번 출력해라 요청이 들어오든 뭐 요청의 횟수대로 호출하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8단 3번, 뭐 9단 2번, 10단은 6번, 5번 하면 돼요. 그리고 시킨 거 다 했으니까 퇴근해도 돼요. 근데 자, 시간이 흘러서 좀 짬이 찼습니다. 27단을 출력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초반에는 함수 안 만들고 그래서 단의 값을 27로만 단의 값을 왜 20으로 돼 있어? 자, 단의 값을 27로만 하면 되죠. 이렇게 해도 뭐 27 출력하니까. 근데 자, 27에서 안 그치고 막 3000단 출력하래요. 그럼 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하면은 뭐 출력할 수 있고요. 어쩌다 이런 요청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그냥 어쩌다 한번 해야 되는 게 좀 빈도수가 늘어요. 그래서 뭐 27단을 100번 출력하라고 하면 얘를 또 함수로 만들면 되겠죠. 100번 출력하라고 하는데 뭐 while문 안에 넣어도 되지만 함수로 정리하고 100번 실행해주면 좋죠. 근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좀 근본적으로 해결될까요? 몇 단 출력하라고 요청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뭐 상사가 어떤 수의 구구단을 출력하라고 할지 알 수 없어요. 몇 단을 출력하라고 하든 만들어야 되니까 출력할 단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함수는 뭐 의미 없죠. 이런 거 8단, 9단, 10단 출력하는 거 의미 없죠. 지금 만든 게 8, 9, 10단 출력하는 건데 73단 출력하라고 하면 쓸모없죠. 지금 만들어 놓은 얘네들은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대처를 좀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루에 9단 출력을 100번 넘게 하는데 100이 넘는 수마다 출력하는 단이 다 달라요. 몇 단 출력해라고 하는데 그 몇 단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회성이니까. 그래서 생각을 좀 다시 해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얘네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필요 없고 좀 만들어봐야 몇 단 출력하는지 모르겠구나. 얘는 함수 정의한 거죠. 근데 이거 의미 없어요. 뭐 만들어봐야 뭐 일을 할 수 있나요? 8단 출력해 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러면 어떤 요청이 들어오든지, 그러니까 즉 몇 단 출력해 라고 들어오든 어떤 함수를 이렇게 표출했을 때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286단 출단이 아니죠. 출력해 라고 하면 함수를 실행하고 바로 출력하면 좋겠어요. 미리 만든 함수를 활용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는 내가 정의한 함수가 경직되어 있으니까. 디테일하게는 8단만 출력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얘를 실행하면 8단만 나오는 이유. 얘 때문이죠. 단위값 때문에. 단위값이 8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함수는 경직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래도 8단 출력해요. 그 이유는 얘 때문이고. 이름은 관계없고요. 그러면 이게 고정값인 이상 8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이름 돌려놓고, 자, 이런 함수 있나요? 없죠? 만약에 이게 없는데 지금은 실행하면 된다고 가정을 해보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모양만 잘 보세요. 모양만. 자, 모양만 보면 프린트 단까지, 여기까지는 함수 이름이겠죠? 그러면 소괄호 안에 있는 1, 얘는 뭘까요? 자, 다른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함수 이름은 맞춰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쵸? 자, 이게 된다고 해도 8단만 출력합니다. 원하는 바는 8단만 출력하는 함수를 여기 각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의 단으로 옵션을 넣어서 뭐 여기서는 1단, 여기선 3단, 5단, 7단, 9단 출력하게 하고 싶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 함수가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 좋겠어서 출력하려는 단의 수를 넣은 상황입니다. 자, 근데도 실행했을 때 8단만 출력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야. 일단은 여기서는 1단, 3단, 5단, 7단, 9단 이렇게. 그러면 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니까 일단은 미정된 값으로, 정해지지 않은 값으로 한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값을 안 넣어줘서 모르는 건데 이 단에 들어가는 값은 함수 내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 변수죠. 근데 고정이면 8단만 출력하니까 미정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외부에서 값을 정하는 건 얘네들, 괄호 안에 있는 애들, 소괄호 안쪽. 그쵸? 자, 그러면 얘네들이 외부에서 값을 정했으면은 얘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단위. 그래야 여기서 1단 출력하고 3단 출력하고 5단, 7단, 9단 출력할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받아야 되는 이 변수도 이 괄호 안에다가 쓴다면 이해되시죠? 일단은 여기 안에 있는 이 단도 얘가 매개 변수인데 얘도 지역 변수예요. 근데 얘도 성격이 조금 달라요. 역할이 다릅니다. 일단 여기다가 단은 8 이런 식으로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지면 단은 지역 변수죠. 근데 단이 매개 변수인 이유 함수 내부 그리고 함수 외부 연결해주잖아요. 외부에서 함수 실행할 때 이런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 연결해서 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외부와 내부를 연결한다 라는 의미에서 매개체가 되니까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니까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 얘는 다 지우고 다시 대신에 이제 소괄호 안에 있는 이 값이 달라지고 있죠. 매번 실행할 때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 함수를 찾아갑니다. 실행할 때. 그쵸? 그리고 실행할 때 이 단이라는 변수에다가 뭐가 들어갈까요? 요 1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단은 함수 내부에서 값이 1인 채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실행 끝나고 다시 죽고 지역 변수니까 여기서 실행 끝나면 단이라는 변수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얘 실행될 때 다시 단에는 3이 들어가고 여기서 다 3으로 활동하는 거고 (1단) (3단) (5단) (7단) (9단) 나왔죠? 함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는 변수 매개 변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함수는 유연해졌죠? 몇 단을 출력하든 출력하라고 요청이 들어오든 출력할 수 있어요. 3214 5286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알아서 잘 돌아갑니다. 어떤 요청이 들어오든 함수 하나만 만들고 요청 사항만 잘 적으면 됩니다. 왜냐면 실행할 때마다 이 단의 값이 여기서 변하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이 단의 값이 바뀌는 건 외부에서 결정된다 라는 거. 그러면 함수가 지금 융통성이라는 게 생겼죠. 지금 일단은 1 곱하기 1부터 해서 100만 곱하기 9까지 나왔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곱하기 9까지 나오는 이유 뭘까요? 이거는 종료 조건 때문이죠. 함수 내에서 얘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함수 안에다가 리미트라는 변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미트 그래서 이 리미트에다가 9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9는 리미트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렇죠? 자, 이것보다 더 융통성 있게 하고 싶어요. 상사가 출력하라고 할 때 지금 너무 곱하기 9까지 돼서 너무 단출하다 밋밋하다 그래가지고 곱하기 100까지 출력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고 그래도 실행하면 곱하기 9까지 나오는 이유는
아까 단이 그랬던 것처럼 리미트의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얘가 고정값인 이상 절대로 곱하기 9까지만 됩니다. 무조건. 곱하기 9를 넘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잠깐 지우고, 여기는 뭐 너무 많으니까 두 개만 할게요. 여기는 곱하기 3까지 하고, 여기는 곱하기 100까지 하래요. 옵션을 좀 더 주고 싶은데, 이래도 그냥 곱하기 9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리미트 때문이니까 얘도 한번 미정값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단을 매개 변수로 만들었던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미정인 값을 받아오기 위해서 소괄호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죠? 이 매개 변수는 쉼표로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라는 값 언제 정해질까요? 마찬가지로 이 함수 호출해서 실행할 때 정해지겠죠? 지금 옵션으로 넘겨주고 있는 건 한 개예요. 한 개. 개수가. 받아야 하는 건 단과 리미트에 들어갈 값 두 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rgument missing for parameter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파라미터가 매개 변수고 argument가 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뜻이냐면 리미트라는 매개 변수에 들어갈 인자가 없다 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의 개수와 이 인자의 개수는 일치시켜줘야 돼요. 여기는 3, 여기는 100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일단은 1 곱하기 3까지 나왔다. 3단은 3 곱하기 100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잘 들어가야 되는지 파악하셔야 되고, 같은 함수를 실행하고 있을 때 이 인자 값에 따라서 같은 걸 실행하지만 결과가 달라진다 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개수가 2개면 매개 변수 개수가 2개면 인자의 개수도 2개여야 되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순서대로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개수가 안 맞았을 때 뭐라고 하겠죠? 이렇게 인자의 위치 3개가 주어지고 있다. 2개가 아니라. 왜냐면 이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는 2개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니놈이 여기서 실행할 때 3개를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 맞춰야 된다는 거. 단만 매개 변수로 넣고 실행했을 때랑 비교하면 좀 더 유연하죠. 대신에 함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해졌습니다. 왜냐면 인자를 줘야 하는 개수가 늘어났으니까. 더 유연해져야겠다 라고 해서 매개 변수가 100개 넘게 있다. 그럼 뭐 실행할 때도 인자 100개 넘게 써줘야죠. 개수 똑같이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 매개 변수의 이름도 똑같이 의미 있게 잘 지어야 되고요. 뭐 하는 역할인지 좀 깊게 들여봐야 됩니다. 모르면. 그러니까 이거를 리미트를 곱하기 9까지 뭐 이런 의미로 썼으니까 그거랑 정반대되게 뭐 그냥 쿼티 이딴 걸로 썼어요. 그러면 이 함수 내부를 이렇게 보통 함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접어 놓거든요. 이거를 펼쳐봐갖고 이 안쪽을 뒤져봐야 돼요. 이 쿼티라는 게 무슨 역할 하는지. 아시겠죠? 매개 변수는 함수 내에서 하는 역할을 알아볼 수 있게 써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필요할 때만 쓰는 게 좋고, 근데 쓰면 유연해지지만 인자가 넘어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게 쉬우려면 이름 성의 있게 지어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 이게 여기까지 하고,